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네, 오늘 마름돌 출판사의 신간, 음악의 심리학 그 소개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네, 제가 원래 이 소개 영상을 그냥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여러 번 끊어가지고 총 3개가 돼버렸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면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삼천포를 빠지고 이러면서 좀 말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상했었던 것보다 시간을 이제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좀 짜증나실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급적 짧게 만들려고 중간에 이제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이라기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만든 영상에 이어서 하는 건데, 그 음악의 심리학, 저희 신간, 그 안에 이번에는 실제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책 속에서 밑줄 긋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구문들을 한번 제가 이제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인상적이었다고 느꼈었던 그런 것들을 뽑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고 뭐 제가 뭐 추가할 거 있으면은 뭐 이제 뭐 멘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 달다가 또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목은 책 소개서라고 지었습니다. 자, 24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듬은 인간을 신바람 나게 만들 수도 있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 자유자재로 사람을 들였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리듬, 자, 이 리듬이 음악의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아마 페이지 24니까 아마 책 앞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리듬, 타악기 뭐 이런 거 다루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 리듬이라는 것, 뭐 예전에 뭐 뮤지컬 뭐 난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거 보고 나면은 굉장히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게 돼요. 네. 그 리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리듬 뭐 구성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 이런 감정 같은 거를 전부 다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리듬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저기 뭐,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죠? 그들이 이제 연주하는 그 리듬이 이제 막, 한 부족이 연주하는 그런 그 연주에서, 그 타악기 연주에서, 뭐 200여 가지, 250여 가지의 독특한 뭐 리듬 패턴이 뭐 발견되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리듬도 인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리듬이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신바람 나게 만들 수도 있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람은 컨트롤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는 일단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동양에서는 엄청난 수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음악 세계의 중심에 있어야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음악을 거의 종교 또는 철학과 이제 대등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꼭 동양에서만 그런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냥 음악가가 된다는 거, 진짜 음악가가 된다는 거, 뭐 기술, 연주 기술, 실력, 그것만 갖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것만 그러니까 연주력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게 얘기해서 딴따라인 거고요. 그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에 대한 올바른 철학도 있어야 되고 종교적 신념, 여기서 꼭 종교적이란 것이 뭐 내가 꼭 어느 종파에 속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 신념,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기획하에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뭐 선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자 이런 그런 철학적인 신념 있잖아요. 종교적인 신념. 자 그런 거를 올바로 똑바로 이제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고급 수련 과정 뭐 이런 것에 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음악이 옛날에 비해서 좀 천해졌죠. 예.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음악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굉장히 종교 철학과 어쨌든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가볍게 치부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마 그 그리스 음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스에서는 훗날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자, 그 개념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바로 인간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함으로써 신을 섬길 수 있고 인간이 올바르게 살았을 때 천국이 인간에게 하모니를 선사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조화로운 삶.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모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리고 인간이 조화로운 삶,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하모니를 이루듯이 우리 인간들끼리, 더불어 사는 인간들끼리 조화롭게, 이제 하모니를 이루고, 내 개인의 삶도 이제 조화롭게 삶으로써, 자, 그렇게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이 뭐 이런 어떤 정해진 요일마다 어디 교회든 어디를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조화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신이 바라는 거란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올바르게 살았을 때 비로소 천국이 인간에게 하모니를 선사한다. 즉, 천국이 화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기다 주석으로도 다 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말 있죠. 그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딱 그 얘기거든요. 스스로를 돕는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을 신이 기특하게 보고, 만약에 그런 인간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이제 뻗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마치 리듬을 타면서 멜로디를 타고 이제 하모니를 이루듯이 음악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조화로운 삶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바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원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 그 앞에 부분은 생략됐는데 이제 음악 치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온갖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투여하여 원인보다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급급한 현대 의학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좀 현대의학을 약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죠? 뭐 병이라는 것은 그죠?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진짜 치료하는 것이지 뭐 증상만 치료하면은 뭐 그죠? 말 그대로 증상만 잠깐 완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원리, 이게 음악의 어떤 음악이 인간의 의식에 또는 몸에 우리 건강에 주는 영향,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 이 음악을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뭐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좀 오버는 아닙니다. 예, 뭐 오버는 아닙니다만 그 음악에 대한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가 깊게 많이 이루어지면은 뭐 심지어 현대 의학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면의 자산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망가진 것을 고치고 변환시키기 위한 힘도, 열망도, 충동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내면의 토대가 없으면 인간과 사회의 외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 제국이, 그죠? 제국이 이제 멸망했었던 뭐 그런 이야기, 아마 로마 제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나왔었던 내용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도 자, 우리 내면의 자산이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죠? 내면의 자산,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그 사회든 국가든 제국이든 결국은 인간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들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 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 힘,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라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 뭐 용기,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면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망가진 것을 고치고 뭐 변환시키기 위한 힘도 열망도 충동도 생겨날 수 없다. 네, 뭐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내면의 자산을 키우는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내면의 자산을 가꿀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면의 삶, 내면의 세상이 풍성해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예. 자, 그랬을 때 그 많은 개개인들이 좋은 음악 또는 뭐 음악뿐만 아니라 좋은 예술,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접함으로써 내면이 건강해졌을 때 사회도 건강해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문명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그 종교음악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던 그 섹션이 나왔던 것 같네요. 자, 그레고리안 성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고딕 성당처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음악하고 이제 또 건축을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레고리안 성가, 이거는 이제 음악이잖아요. 그 종교, 그 이제 초기 기독교 음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가, 말 그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약간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연주 같은 걸 얻고 이제 남자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뭐랄까 좀 신비스럽긴 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그레고리안 성가 음반들을 몇 장 가지고 있는데, 음, 끝까지 듣기는 조금 약간 지루해서 힘듭니다만은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놨을 때는 이게 굉장히 뭔가 그 심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음악하고 그것을 이제 고딕 성당, 고딕풍의 그 옛날 그 뾰족한 뭐 이런 탑이 있고 그런 성당 있죠. 그걸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고딕 성당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위험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섹션에서 그 음악과 건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고대 로마의 그 전설적인 건축가인 뭐 비트루비우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궁금하신 내용은 실제로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종교개혁 시대의 신도는 특별한 계층에 속한 누군가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그 종교음악, 기독교 음악이죠. 거기서 이제 계속 다루는 섹션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가 이제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제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것과 이제 건축물하고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그 마틴 루터죠. 그때 이제 종교개혁 그 시대가 이제 찾아오면서 뭐 르네상스도 아마 비슷한 시기인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이 이제 좀 더 자유분방한 좀 마인드가 깨어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한 계층에 속한 누군가가 다시 말해서 사제 계급을 말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신을 섬기겠다는데 왜 꼭 사제를 거쳐야만 하느냐? 자, 그런 거의 그 구시대적인 발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 이후로 물론 이제 개신교 뭐 이런 게 생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찬송가라는 그 종교 음악의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모두가 음악을 착취하고 상업화하고 왜곡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매니아 씨가 이거 옛날에 했었던 강연인데 지금도 딱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음악이 굉장히 성스럽고 신비스럽고 거의 철학, 종교와 같은 레벨에 있는 굉장히 고급 학문이자 우리 삶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삶에 대한 철학,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고상하게 철학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누구나 다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이 음악도 삶에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좀 이런 수준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음악을 착시하고 상업하고 왜곡하고 짓밟고 있는 완전 천덕꾸러기 신자가 됐다. 뭐 그런 거예요. 심지어 광고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허접스러운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는 용도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좀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죠? 아마 이 실제로 이 강연을 한 것은 매니피어 씨가 강연을 한 건 한 50년 전일 거예요, 아마. 뭐 4, 50년 전. 예. 뭐 지금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해당될 수도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음악처럼 인간 의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의 활용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음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저 유튜브 영상 하면서 어떤
몇 에피소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무슨 뭐 백마법, 흑마법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 사실 마법은 똑같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 마법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백마법이 되고 흑마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마법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음악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용도로 이용해서 뭐 몸을 치료하고 좀 몸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뭐 이런 사람들 감정이 뭐 이렇게 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고 반면에 그 거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악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웰빙 푸드 이런 거 뭐는 우리 몸에 좋겠지만은 정크 푸드는 몸에 안 좋겠죠. 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좋은 음악은 우리에게 이제 다 피와 살이 되고 안 좋은 음악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네, 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부적화음으로 가득한 세상은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균형이 깨진 인간이 만들어낸 음악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 세상이 불협화음, 그죠? 소음 같은 거, 그죠? 그런 걸로 가득하다 보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인간이 고통스러워서 더 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자,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다 불협화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책에서도 일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악순환이에요. 그죠? 그걸 선순환으로 바꿔야죠. 네, 98페이지. 자, 우리는 음악이 인간 사회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음악이라는 것을 그냥 엔터테인먼트의 한 부분, 그죠? 예체능의 그냥 하는 분야 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인간의 의식에 얼마나 강렬한 영향을 주는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 자, 그런 것들도 해결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사실 알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듯이, 그죠? 우리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 들여가지고만 우주 탐사하잖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 역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탐사해야 할 분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음악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해, 그죠?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음악 이론 같은 거 많이 발달했겠습니다만은 그 영적 분야에서의 음악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치 우주 탐사하듯이 음악의 분야를 탐사해야 된다. 내용이네요. 자, 정신과 영혼의 평온을 원한다면 종교, 철학, 미술, 음악을 택할 때 지혜를 발휘하여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그 웰빙 푸드랑 정크 푸드에 대한 그 비유를 들었었죠. 같은 얘기가 됩니다. 네. 다 이런 것들, 종교, 철학, 미술, 음악 다 중요한 것들이고 무엇보다 이거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삶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 그거는 정크 푸드죠. 말하자면. 철학, 미술, 음악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심리적 삶이 무수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옛 음악도 신선하게 들리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익숙한 테마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음악으로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 음악을 이제 다른 형태의 예술,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무슨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제 비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음악은 좀 다른 형태의 문화 예술과는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내가 100번 들어본 음악이라 하더라도 내가 1년 후에 들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은 진짜 좋은 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좀 질리질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것은 똑같은 음악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항상 평생 함께 가는 그 우리 곁에 두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네, 삶의 일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리듬은 인간의 물질적 삶과 육신의 기능, 멜로디는 인간의 심리적 삶, 즉 감정과 정신, 그리고 하모니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가요? 그 음악의 삼위일체가 바로 하모니, 멜로디, 리듬이다. 자, 그래서 하모니는 스피릿에 해당이 되고 멜로디는 소울에 해당이 되고 리듬은 바디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자, 리듬은 물질적 삶과 육신, 멜로디는 인간의 심리적 삶, 즉 감정과 정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소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는 영적 존재로서, the spiritual being으로서의 인간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스피릿에 해당된다. 뭐 그런 얘기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인생의 실패.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어. 뭐 이런 것들. 예. 이 실패라는 개념도 어쩌면 내가 꼭 무능해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나의 그 삶을, 어떤 상황을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죠?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생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 방식,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생각보다 많네요. 다음 페이지. 자, 리듬과 하모니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영혼 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림으로써 인간에게 우아함을 선사하며 음악을 아는 사람은 영혼까지 우아하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플라톤이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필수,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한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고, 네.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아함, 자, 이 우아함이라는 것이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아함은 우리가 모두가 다 우아함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올바른, 왜냐하면 이 우아함이라는 것은 그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균형 잡힌 삶, 그 삶의 이제 하모니와 리듬과 하모니가 있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정신 똑바로 박혀가지고 내면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아함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아름답기도 하고. 네. 자, 이 아름다움이 목적이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우아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은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철학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플라톤 철학자인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거잖아요. 올바르게 살면은 우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아이고, 많이 남았네요. 자, 라디오 다이어리나 TV 채널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내가 요즘은 라디오 다이얼 돌리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돌렸죠. 네. TV도 이렇게 막 다이얼로 돌리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또는 어떤 음악 또는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지 올바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음악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주로 듣는지를 딱 보면은 이 사람 심리 상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선택한 엔터테인먼트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건강을 위협하고 행동을 가로막는 자극을 바로잡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자, 그러니까 모든, 꼭 음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일단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요. 알아차린 다음에 그리고 또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누구에게 나서 양심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바꿀 동기가 생겨나죠. 그거 인정 안 하면 왜 바꿔요, 그죠? 인정 안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없다라는 얘기니까. 네. 자,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해로운 음악도 있고, 해로운 문화도 있다는 거죠. 해로운 예를 들어서 세극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정부터 해야 된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균형을 되찾을 수 있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플라톤이 얘기한 아름답고 우아한, 영혼마저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좋은 얘기입니다. 방법만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협화음으로 치부하는 것도 잘 활용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지, 사실 모든 것은 이 자연이 만든 것들은 사실 다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죠? 내가 처음 본 것, 내가 처음 접해봤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 접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낯설기 때문에 불협화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도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연적인 것이라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는데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이고, 두 문구 정도 더 남았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춤을 똑바로 추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깃들어야 합니다. 네, 여기 중요한 말 나오네요. 그죠? 자, 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노래, 하나의 곡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의 곡이에요. 네, 뭐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여기서는 음악이니까 하나의 곡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그냥 불협화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노래, 그 아름다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듯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은 아름답고 우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진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짜 춤을 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은, 그죠?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 순리대로 섭리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곧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의 춤이 된다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해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모니와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 그것도 하나의 다 음악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조화로운 멜로디와 하모니와 리듬이 있느냐.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하모니, 리듬, 뭐 멜로디 이런 것들 조화, 균형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부록에서 나왔었던 얘기 같아요. 자, 영혼의 하모니를 간직한 사람은 행복하고 하모니가 결여된 사람은 불행하다. 자, 그러니까 영혼의 하모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의 하모니,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혼이라는 건 굉장히 큰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맨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감정으로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정신, 지금 상해 있는 감정 상태, 자, 이런 거는 하모니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런 정신과 감정, 걔네끼리도 이제 또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죠? 정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은 또 딴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일치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하모니를 간직한 사람은 이제 행복하고, 결여되는 건 불행하다. 사람은 불행하다. 당연한 얘기죠. 자, 하모니가 결여된 사람. 즉, 다시 말해, 내면이 똑바르게 서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경멸해요. 아, 네, 이런 거 다 하기 싫어. 이런 거 해서 뭐해. 그죠? 예. 그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결여된 사람은. 그리고 해야 하는 것도 진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 네. 하기 막 욕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매니아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경멸하고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이라는 거예요. 자, 하모니가 결여되었을 때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투덜대고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원망하고 경멸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반납한 사람이다. 왜냐면 이 삶이라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서 즐겁게 춤을 추고 뭐 이렇게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죠? 막 욕하고 경멸하면서 그죠? 비관적인 시종일관 비관적인 자세로만 살아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벌 받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벌을 받지 맙시다. 아이고 그래서 이상으로 아이고. 네, 이상으로 마르토 출판사의 신간, 음악의 심리학 그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일일이 함께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 다음 주 초니까 다음 주는 월요일,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한 4월 30일 그때쯤이면은 실제로 책이 나와서 아마 이제 뭐 알라딘하고 예스와 같은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제 주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